지금 여기에 보이는 사진은 25년째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두 자매와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큰딸의 이름은 오혜원, 작은딸은 오규원, 그리고 경남 통영이 고향인 어머니는 신숙자 씨입니다. 이들 세 모녀를 북한 수용소에서 구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하자는 운동이 지금 한창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박흥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1520일이 되는 오늘, 저번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은 어떠한지요? 언제 만나게 될지 기약할 수 없고 또다시 당신에게 소식을 전할 기회가 있을까 짐작할 수 없으니 무슨 말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그리면서 여전히 생활하고 있어요. 아빠, 나는 혜연이에요. 며칠 전에 아버지와 함께 생일을 신부께 보내는 꿈을 꿨어요. 저에게도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 사랑이 그립습니다. 아버지, 부디만 건강하세요. 누구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소리내어 부르니 나옵니다. 아빠, 나는 혜연이에요. 나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12살이 되었어요.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는 알지 않아요. 내가 빨리 커야 어머니 입술도 덮겠는데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젠 물들고 나무도 잘 듭니다. 보고 싶어요,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날 나는 무엇을 선물할까요? 아빠 안녕. 1991년 1월 11일. 절망하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태죠. 한편으로 이제는 죽어버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린 건 아닌가. 오길남 박사. 아내 신숙자, 큰딸 오혜원, 작은딸 오규원. 남과 북을 사이에 두고 가족과 생입을 한 지 올해로 25년. 우리 애기들 혜원이고 칠순 아버지의 기억 속에 두 딸의 시간은 11살, 9살에 멈춰 있습니다. 미칠 것 같잖아. 이 애들 이 사진을 두고 보면은 가슴이 점이 오제, 고통스럽제, 꿈도 꾸고 악몽에도 악몽을 갖기도 하제. 오 박사는 북한을 탈출했던 그날 가족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986년 11월 10일 헤어지는 날 아침 아직도 어둑했어요. 혜원이가 아빠 보고 국회 파크 좀 해달라고 좀 업어달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은 속으로 울고 나도 마음속에 가슴 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특히 그는 자신을 북한에서 먼저 내보낸 아내의 마지막 말을 지금껏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은 이 체제에서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애들은 이제 어리다. 7살, 10살 이러니까 이런 체제의 어려움을 겪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명이 그렇게 사그러지지 않는다. 나가라.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두 딸과 아내. 시간이 갈수록 그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가족을 북에 둔 채 혼자 탈출했다는 자책감입니다. 그 꿈 많고 예쁜 애기들을 데리고 동북행했던 것은 내 자살 행위이기도 하려니와 내 아내와 딸들을 결국 죽여버린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항상 그런 가슴 아픈 거, 가책 속에서, 양심의 또 가책 속에서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경상남도 통영 신숙자 씨의 고향입니다. 취재진은 이달 초 신 씨가 다녔던 중학교를 찾았습니다. 신 씨는 어떤 학창 시절을 보냈을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녀를 어떻게 기억할까? 몇 년도 거죠? 이게 단기 88년부터 91년까지 9회 졸업생이신 네, 9회 졸업생. 그녀가 지나온 삶의 일부는 아직도 모교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분이신가 봐요. 이분이 신숙자. 네. 신숙자 씨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88년도에 입학하셔가지고 단기? 91년도에 졸업을 했네요. 3월 20일 졸업. 네. 성격이 명랑하고 온순 착실하며 타하고의 모범이 된다. 통영여중 9회 졸업생 신숙자. 동기생들도 그녀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얕은 숙자가 조용하고 얼굴도 하얗고 보조개가 들어가고 얌전하고 네, 요 눈 밑에 핑크색 점이 자만한 게 있었어요. 졸업 앨범 속 16소녀로 남겨져 있는 신숙자 씨. 그녀는 지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지난 5월부터 신숙자 씨와 두 딸을 구해내자는 서명운동이 한창입니다. 주최 측은 이 서명을 UN 등 국제기관에 보내 새 모녀의 국내 송환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약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네,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일본에 그런 사건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아픈데 같은 입장이에요. 예. 여기서 자랐고 학교도 나왔고 친구들도 있고 터전이 여기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 이웃집에 살던 우리 친구가 바로 우리 그 누나가 이모가 지금 실제로 북한 수용소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이렇게 남북으로 갈려진 나라가 세계에서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뿐이라는데 정말 숙자 생각하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25년째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신씨 모녀. 그들은 그곳에서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지난 4일 취재진은 수용소 출신의 한 여성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먼저 취재진에게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게 몇 미터라고요? 길이가 이게? 5m 40이라길던지. 5m 40? 예, 이거 명확하게. 28년 동안 갇혀 살았던 수용소의 모습을 김 씨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녀는 수감자들이 겪는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말문을 열었습니다. 살면서도 갱을 여기도 아니고 이거 인가가 여기 있고 이게 이거 없잖아요.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강간당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처벌 안 받나요? 아니 처벌을 관에 누가 줘요? 거기 남자들 처벌도 안 줘요. 다 그거 무슨 간부네 자식들이고 안전원들 보이부고 지도원들 이런 거 하는데 관에가 무슨 처벌 받아요? 그녀는 수용소 내에서 공개 총살과 고문 그리고 굶주림은 일상이었다고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인간 산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여자가 군복도 못 갈아입고 거리에 쓰러져서 얼마나 굶었는지. 야, 27살이라는데 그 어떤 남자가 그 술을 먹고 토했잖아요. 그걸 이렇게 앉아서 주어도 못 먹어요. 맥이 없어서 1호를 못 나요. 그래서 벌벌벌 개가서 그걸 그저 이렇게 막 이렇게 먹는 걸 제 눈으로 내가 직접 봤어요. 예. 근데 제가 가슴 아픈 건 뭔가 하면 그 여자한테 그 북한에서 제일 싼 게 강냉이 국수.
이런 건데 그거 한 그릇 사 먹으라고 제줄 돈이 없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글쎄.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여자도. 그렇다면 87년 신 씨 모녀가